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건화물 해운 시장의 주인공, 대한해운의 최근 급등 주가와 투자 포인트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해운은 건화물, 드라이벌크, 과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해운 기업이며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HMM, 현대상선의 계열사입니다. 건화물이란 곡물, 광석, 석탄, 광물 등 건조한 상태로 운송되는 화물을 의미합니다. 대한해운의 주요 사업 영역은 파나맥스급 약 8만 톤, 케이프 사이즈급 약 17만 톤, 뉴케이프 사이즈급 약 20만 톤 등의 대형 선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들 선박은 주로 호주의 철광석, 브라질의 철광석 및 대두, 러시아의 곡물 등 주요 원자재를 글로벌 시장에 운송합니다. 대한해운의 경쟁력은 현대중공업 계열사로서의 선박 구매 및 유지 보수 우위, 그리고 케이프 사이즈 선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또한 현대상선과의 협력을 통한 고정 계약 화물 확보도 중요한 수익 안정화 요인입니다. 건화물 해운은 국제무역의 핵심이므로 글로벌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대한해운의 주가는 극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월 13일 종가 2,165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2월 말까지 완만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2월 19일 2,375원, 2월 20일 2,305원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3일, 월요일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날 종가는 2,820원으로 전일 대비 무려 35% 이상 급등했습니다. 거래량도 무려 9,529만 주로 평상시의 30배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대형 뉴스나 공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실제로 기관 순매수 104만 주, 외국인 순매수 252만 주가 기록되었습니다. 3월 4일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종가는 2,230원으로 전일 대비 20% 이상 급락했으나 거래량은 1억 4,191만 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월 3일의 급등에 대한 이익 실현 매물과 동시에 기관과 외국인의 추가 매수, 기관 마이너스 142만 주, 외국인 마이너스 679만 주가 엇갈렸음을 의미합니다. 3월 5일 이후 주가는 2,200원대에서 2,500원대를 오가며 고변동성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3월 16일에는 2,515원까지 상승했고 3월 20일에는 2,35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3월 25일 이후로는 2,30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화되었으며 3월 30일 현재 주가는 2,270원으로 한 달간 약 4.8%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월 초 급등 급락 이후 시장이 새로운 가격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화물 운임이 역사적 고점에 가까워지면서 시장이 회사의 실적 개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해운의 재무지표는 해운 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186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영업이익은 79억 5,300만 원, 당기순이익은 431억 원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것은 투자 수익이나 평가 이익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당 순이익, EPS은 494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순자산, BPS은 4,912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주가 2,270원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은 8.06배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해운 기업으로서의 업황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35배로 매우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이는 시장이 회사의 현재 자산 가치를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해운 업황의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ROE는 7.38%로 양호한 수준이나 PBR이 0.35배인 것과 비교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배당 수익률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배당이 없음을 의미하며 추후 배당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건화물 해운 시장의 슈퍼사이클. 건화물, 드라이벌크, 운임은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의 글로벌 수요에 연동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건설, 전력 수요 증가, AI 데이터 센터 포함,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으로 인해 철강과 비철금속,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건화물 운임 상승으로 연결되며 대한해운의 수익성 개선을 의미합니다. 특히 3월 3일의 급등은 이러한 건화물 운임 상승 추세가 가시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초저평가된 밸류에이션. PER 8배, PBR 0.35배라는 지표는 극도로 낮은 평가를 의미합니다. 당기순이익 431억 원을 창출하는 회사가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이는 과거 해운 업황 악화로 인한 시장의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현재의 업황 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수요. 3월 3일에 기관 순매수 104만 주와 외국인 순매수 252만 주는 전문 투자자들의 강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특히 외국인이 25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한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건화물 시장의 호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보유율도 8.43%에서 9.68%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투자자들의 강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포인트, 현대중공업 계열사로서의 시너지. 대한해운은 HMM, 현대상선 계열사이며 현대중공업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선박 구매 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상선의 운항 네트워크를 통해 화물 확보가 용이합니다. 이러한 계열사 시너지는 경쟁사 대비 수익성 우위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 운임 사이클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 건화물 운임은 주기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합니다. 현재의 호황이 2에서 3년 지속될 수 있지만 전 세계 경기 침체나 신규 선박 공급 증가 시 운임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2015에서 2016년 운임 급락 때 해운 기업들은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해운 산업의 주기적 특성은 항상 고려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상승. 선박 운영의 주요 비용은 유류비입니다. 지정학적 분쟁, 중동, 우크라이나으로 인한 유가 급등 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00를 초과할 경우 해운 기업들의 수익성은 크게 하락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 글로벌 경기 둔화. 건화물 수요는 글로벌 경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만약 중국 경기가 급락하거나 미국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철광석과 곡물 수요가 급감하면서 운임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리스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 환율 변동 위험. 해운 회사의 수익은 달러 기준이나 비용의 상당 부분이 원화입니다. 원화 약세일 때는 수익성 개선이 있으나 원화 강세로 바뀔 경우 수익이 감소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율 변동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3월 초의 극적인 수급 변화는 시장의 인식 전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월 3일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는 건화물 시장의 호황이 시작되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3월 4일의 급락은 단기 수익 실현 세력과 신규 진입 세력의 충돌을 나타냅니다. 3월 중순 이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건화물 시장의 장기적 호황에 대한 전문 투자자들의 확신을 반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 실현과 신규 진입이 엇갈리면서 변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관련 구체적인 뉴스가 공식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화물 운임지수, 발틱드라이 인덱스의 상승은 업계 전체의 밝은 전망을 나타냅니다. 3월 초의 급등은 이 지수가 역사적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인프라 투자법의 본격 실행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 중국의 기반시설 투자 확대,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광물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해운사로는 현대상선, 페노션, 고려해운 등이 있으며 글로벌 해운사로는 덴마크의 머스크, 일본의 NIK라인, 독일의 하팍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건화물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앞으로 2에서 3년간 인프라 건설, 에너지 전환, 제조업 회복 등으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인프라 투자, 중국의 경기 부양,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은 모두 건화물 수요 증대 요인입니다. 한편 글로벌 신조선, 신규 건조 선박, 공급이 2025년 이후 급증할 예정이므로 2년 후부터는 운임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호황을 활용할 수 있는 2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긍정적 시나리오, 강세장. 건화물 운임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하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대한해운의 선박 활용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장기 계약 화물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2026년 당기 순이익은 600억 원대 이상이 가능하며 주가는 4,000원대 중반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 시나리오, 행보장. 건화물 운임이 현재 수준에서 완만히 하락하고 선박 활용률은 85% 전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간 순이익은 300에서 400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는 2,800에서 3,200원 사이에서 보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정적 시나리오, 약세장.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거나 신조선 공급으로 인해 운임이 급락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가가 크게 상승하여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순이익은 100억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주가는 1,5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초저평가된 가치주로서 현재의 건화물 운임 호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경우 상당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PER 8배, PBR 0.35배라는 지표는 리스크 대비 수익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해운산업의 주기적 특성으로 인해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단기 투자자 6개월 이내는 현재 수준에서 수익을 일부 실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 초의 급등으로 인해 충분한 수익이 났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기 투자자 1에서 2년은 건화물 운임 호황이 지속된다는 확신하에 현 수준에서의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대 연 수익률은 20에서 30% 수준입니다. 장기 투자자 3년 이상은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할당하여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해운 기업의 배당 정책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인컴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는 다음과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큰 수익 3월 초 대비 이 있다면 일부 30에서 50% 익절을 고려하고 나머지는 장기 보유하는 투자 방식을 권장합니다. 만약 하락 뉴스, 경기 둔화, 운임 급락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손절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건화물 운임 지수 추이와 글로벌 경기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자 판단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